안녕하세요. 맞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계몽령 이후로 바뀌고 있는 광주의 대학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광주의 대학교들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광주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 모든 대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과거에 대학교라고 하면 대부분이 좌파 성향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진년이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선배님들 세대에서는 뭐 대학교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면 막스주의 책을 읽고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게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뭐 사회 운동도 하시고 뭐 데모도 하시고, 뭐 그중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앞장서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재 뭐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그렇게 학생 운동하셨다가 현재 지금 우파로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김문수 장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과거 노동자 출신으로 정말 극좌파 출신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좌파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공부하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셨고, 현재는 우파의 최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과거에 대학교에서는 거의 이런 찬반 토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였는데, 대학교에서 우파를 지지한다고 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면 "너 친일파냐?"라고 바로 프레임을 씌워 버리거든요. 내지는 뭐 다른 단체들이 혹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라도 하면 특정 종교 단체냐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건전한 토론이 되질 않았어요. 사실 대학교라는 곳이 건전한 토론을 하면서 사회와 가정들을 거쳐 나가야 하는 곳인데, 일방적인 한쪽의 의견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반대쪽의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 생활도 힘들고 매장당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잡아먹히고,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버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찬반의 의견들이 나오는 게 저는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왜 계몽령인지에 대해서 어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제 채널 오셔 가지고 이런 방구석 학구 유튜버 채널 요즘 그래도 300분 넘게 봐 주시는데, 정말 저는 이런 것들도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본인의 소임을 지금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 석방되셨으니까 이후에 탄핵도 각하돼 가지고 국정에 빨리 복귀를 하셔서 남은 임기 잘 채워서 나라가 정말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님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정말 나라밖에 모르시는 분이시고,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나라가 발전을 하고 정치인들이 부패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게 되면 그 순간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셨죠? 그 외에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부정부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도. 뭐 동남아시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였고, 거기에 붙어 있는 나라들 말레이시아나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왜 발전을 못하냐면 그렇게 정치인들이 부패를 하였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추가적으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날씨가 매우 덥고 그렇게 쌓여진 DNA가 게으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계몽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들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하 자원도 우리보다 훨씬 풍부하고요. 지리적인 여건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게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포스터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남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국 선언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불과 우리가 뭐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물론 처음 계엄령을 했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규탄 시국 선언도 학교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게 전남대학교 모두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 의견이 나왔죠.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는 겁니다. 안에서 어떤 게 맞는지, 과연 어떤 게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의견인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전남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와도 무관하며 뜻을 함께하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선언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봐요. 보통은 단체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낙인 찍힐 수도 있고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전남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대부분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국 선언을 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각오를 하고 개개인이 나와서 "이런 시국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올리신 분이 본인의 학번과 학부 그리고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불이익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나라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내신 거죠.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게 공정성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페미 사태도 그렇지만 뭐 지금도 페미 사태는 진행 중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30 세대들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는 뭐 몇백 건의 부정이 있었죠. 몇백 건의 부정 채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고 거기에서 또 해명이라고 한 게 원래 뭐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전부 일어난 겁니다.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그런 데서 이미 시국 선언이 먼저 시작이 됐었고 전남대학교도 그것에 지금 동참을 하는 겁니다. 특히 밑에 보면 뭐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막 다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게 계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왜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중국의 선거 개입이 있다거나 그런 하이브리드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 그것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시 상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엄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 공고문을 올리고 이렇게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얼굴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시국 선언을 전남대학교 앞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성인으로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제 합의점을 찾아가거나 어떤 게 더 옳은지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대학교 시절에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의 발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공론의 장에서 서로 뭐 의견들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의견을 도출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광주대학교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뭐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니고 진실과 거짓, 공정과 불공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전쟁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게 계엄의 정당성을 다 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전시 상황도 아닌데 왜 계엄했냐?"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 뭐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도 지금 학과와 학번 이름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죠. 뭐 선관위의 보안 점수 외부 평가 36 점 굉장히 미달되는 점수였고, 뭐 특수 재질의 투표용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형상 기억 종이, 이거 하면은 노벨상 받습니다. 선관위 꼭 그거 특허 내셔 가지고 노벨상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백으로 찍힌 투표지, 뭐 일장기 투표지,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4 명이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재판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이죠. 2월 28일 이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광주 조선대 학우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 사회주의로 가버리느냐, 공산주의로 가버리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체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지성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위기 상황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한계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층인 중도층들이 지금 많이 우파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좌파들이 했던 행태들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령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이거를 또 뭐 구구라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실 거면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찌 됐건 50%의 국민이 구구라고 하면 저도 그냥 구구하겠습니다. 이거는 혼합권 대학 연합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도 대학생들이 나와서 칼바람 맞으면서 시국 선언을 했고요.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들을 대학생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앞으로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연합 시국 선언인데요. 여기에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전북대, 목포대 대학생 10명과 탄핵 반대 성향 참가자 80여 명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의 실명도 지금 거론이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와 그리고 구속 과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법적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석방도 되셨죠. 공수처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계속 내란을 언론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의 탄핵 사유에서는 뺐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생들도 다 알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광장에서 외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는 선관위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려 했고, 중국이 개입하여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있는 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좌파분들 좀 이것 좀 들으세요. 제발. 제발 듣고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도 아닌데 계엄을 했냐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대주세요. 계엄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뭐 국회를 설득을 해야 된다, 내지는 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계속 다 했어요. 찾아보시면 자료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계엄령 할 때까지 최소 5-6 번 이상은 말을 했어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음모론이라고 하고. 이렇게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층도 알게 됐고,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도 굉장히 시간 쪼개가면서 이런 것들 스터디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몽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내란 수계 파면과 탄핵 반대 관련해서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원지에서 내란 옹호를 한다라고 탄핵 찬성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탄핵 반대 집회를 한 학생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엄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탄핵 찬반 두 쪽으로 나뉜 전남대학교입니까? 그냥 대학생들이 지성인들로서 각자의 의견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광장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서 일반 학생들이 듣고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게 왜 두 쪽으로 나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편가르기예요. 대학생들은 양쪽으로 나눠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성인이거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으로 이런 자리들이 계속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띄워 놓을 건데 부정선거를 조사를 했어야 되고 선관위의 비리 그리고 중국의 개입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을 독립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 말고는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가 일부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이게 굉장히 건전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목소리 높여서 핏대 높여서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양쪽으로 쪼개진 전남대학교입니까?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지성인들은 이렇게 사회의 현상 하나를 가지고 반대 의견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좌파, 대진연이 학생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이 계속 묵살됐던 건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으로 대학이 계몽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라가 점점 성숙해지겠구나. 우리 대통령 진짜 잘 뽑았다. 이 대통령 하나로 국가의 분위기가 바뀌고 정말 미래의 더 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로 탄핵 전국 이후에 광주, 전남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좌파들의 기반된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파와 관련된 자료들은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라운드 씨 형님이나 그 외에 TV조선 채널A 이런 데서 전문 위원님들 나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광주 전남의 변화나 전라도의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쪼끔 더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추가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광주, 전남, 전라도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기서 우파로 활동을 하면서 계몽되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치 보느라 말도 못 했죠.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페미니즘 싫어하면서도 이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욕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